안녕하세요. 미디어 데모스 류PD입니다. 행동하는 사회 임닥터입니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제작진의 지인께서 질문을 보내셨는데 암 확진 판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질문부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좀 길게 자세하게 질문을 주셨는데 요약을 했어요. 어머니 연세가 89세인데 가슴에 멍울이 잡힌다고 해서 유방암 검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유방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암일 가능성이 95% 이상이라고 해서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직 검사 결과는 암이 아니라 양성 종양이라는군요. 담당 의사는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라면서 양성 종양을 절제한 뒤 전체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암도 아닌데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고 싶지는 않다고 하십니다. 암 검사 결과가 이처럼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초음파 검사에서는 95% 이상 암일 확률이 있다라고 담당 의사가 말씀하셨다는데 막상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아니었다. 이런 경우도 흔한 일인지? 그러니까 이게 흔하다기보다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제가 보니까 일반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암과 달리 유방암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초음파 검사를 하잖아요. 또는 다른 검사를 했을 때 암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정하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소견을 종합해서 암일 확률이 몇 %에 따라 그레이드를 나눠요. 그래서 0부터 이렇게 뭔가 그 그레이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 그레이드 중에 종합 소견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95% 이상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유방암 그 검진 과정이나 진단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연구 결들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95% 이상이라 나왔고, 예를 들어 다른 암 검사일 땐 또 이런 표현이 좀 다릅니다. 이런 점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게 다르다. 진단 과정에서 판독할 때 이제 표현하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95% 이상이다 이런 언급이 있는 암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암종이 있어요. 그런 점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죠. 검사를 여러 개 했잖아요. 한 검사는 지금 강력히 암이 의심된다고 나왔는데 또 그 후속한 검사에서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의사는 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또 여전히 생각하면서 뭐 수술이나 또는 뭐 다른 어떤 추가 검사를 권유할 때 이제 이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일반적인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암을 진단하는 검사가 100%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유방암의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암을 진단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검사법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 그럼 요거 할 때 기준이 뭐겠습니까? 초음파 어떤 특정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온 케이스와 실제 암인 케이스가 그 중에 몇 케이스냐 이런 걸 보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기준이 되는 검사가 뭐냐? 이거는 수술해가지고 조직 종괴 전체에 대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암의 확진 검사는 수술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암이라는 병이 그렇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니 확진도 안 하고 그럼 수술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의사 입장에서 보면 암이 의심되면은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 검사법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럼 얘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단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진찰이나 이런 뭐 증상 봐서 암 가능성이 높다면 수술해보자 뭐.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런데 수술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굉장히 환자로서 부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술이 뭐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는 기술도 좋아지고 당연히 많이 안전하지만 수술하기 전에 동의서 다 쓰시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작은 확률이지만 리스크,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의료의 발전과 의사의 입장은 뭐냐면 가능한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것을 최소로 케이스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되는 케이스가 100케이스다, 100명이 있다. 그럼 여기서
정말 수술해야만 되는 경우를 추리는 과정, 요게 사실은 암 진단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하고 시민분들은 좀 요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 검사법은 100%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렇게 또 되물 수 있죠. 아니 100% 아닌 검사를 왜 하냐. 그런데 그게 예를 든다면 95% 이상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뭐냐면 그 검사로 인해서 이건 암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뺄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수술밖에 방법이 없었던 분이 이제는 여러 검사 과정을 통해서 수술을 안 하고 이제 그 다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진단 검사법이라는 게 좀 유용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이 상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보면 각각의 검사법에 유용한 측면이 있고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이제 그 사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조직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 암이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상식은 뭡니까? 조직 검사 결과가 확진이다. 근데 조직 검사 난 했다. 근데 양성이야. 근데 왜 또 검사를 하라 또는 수술해야 돼? 이런 심리가 깔려 있다는 지금 거거든요. 질문 주신 분의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한 조직 검사 명칭은 안 됐지만 세침 흡입 검사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세침 흡입 검사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은 암이 예를 들어 이런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떼낼 수가 없으니까 떼내는 수술보다는 그 전에 알고자 해서 관을 집어넣어 가지고 바늘에서 일부 조직을 떼낸 거예요. 그런데 이 덩어리가 전부 다 암세포냐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겠죠. 아니죠. 암 종류마다 또 다르지만 그러면 그 일부 떼낸 조직에서 만약 암세포가 안 나왔다고 했을 때 그럼 이거를 암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실제로는 암 덩어리인데 마침 바늘 찌른 부위가 암세포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제 여기에는 상존하는 거죠. 그러면 또 역으로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런 검사를 왜 하냐? 그것도 힘든데 역시 이것도 사실은 수술을 피하기 위한 최대한 피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죠. 그런데 만약 이 검사에서 암세포가 정확히 나왔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암세포가 아닌 경우에 세침흡입 검사에서 음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그럼 암이 아니다고 다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확진할 수 있는 검사가 조직을 다 떼냈을 때 모든 조직의 모든 부분을 봐서 암세포가 있나 없나를 본 그 검사가 유일한 확진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질문하신 사례는 유방암의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영상학적 검사는 이거죠. 우리가 이제 그 조직을 직접 볼 수 없잖아요. 수술해서 열기 전에는. 그렇다면은 초음파를 쏘면 초음파라는 것은 특징이 있는 거죠. 뭐 반사되거나 그 다음에 안에 물질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거든요. 이런 거에 차이에 따라서 영상에 컴퓨터화해서 비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일반 양성 종괴와 그 다음 악성 종괴, 즉 암과의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양성 종괴는 겉이 매끈하죠. 근데 악성은 막 번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겉이 매끈하지도 않고 그 다음 주변 조직과의 경계도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있다면 양성 조직은 딱 혹이 있어요. 이거는 또 저희가 덩어리를 이제 제거해 보면 이거는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근데 암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암이 이렇게 육안적으로는 보이지만 여기 정상 조직 안에 암이 섞여 있어요. 이게 혼재. CT나 초음파나 이런 거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암종에 따라서는 암만 보이는 영상학적 검사 그 소견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암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의사들이. 맨 처음에 유방암의 경우에는 그 판단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봤을 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 의사분은 아마도 여러 정황으로 봐서 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보다는 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소견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개별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진단하기 위한 이런 검사들은 사실 100%는 없다. 그래서 만약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이제 있다고 했을 때 이걸 100%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다 더 확실한 검사를 이제 권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 유방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양성과 악성이 애매한 경우에 이제 MRI 검사가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뭐 MRI 검사를 권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제 그 초음파 검사기에서 소견을 봤을 때 좀 강하게 의심된다고 하면 뭐 직접적으로 수술을 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MRI 검사는 또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는 그 기존 검사의 종합적인 소견을 가지고 의사가 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세침 흡입 검사는 그러니까 조직 검사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걸로 암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검사는 아니다. 처음에 검사했을 때 이 검사의 좀 한계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환자분하고 보호자분께 설명이 됐다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검사라는 게 좀 그런 어떤 한계도 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수술을 가능한 피하기 위해서 아닌 경우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례 주신 분의 경우에는 아마도 암 가능성이 높다고 담당 의사는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후에 추가 검사를 하시든 아니면 어쨌든 이 한 번 더 이제 그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아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상의를 해보셔야겠네요. 네네, 그게 제일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다른 병원을 찾는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병원 접근성이 나쁘지 않잖아요. 원하면 진료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검사 결과가 상충되는 경우에 저도 그런 경우에는 다른 병원, 종합병원에서 한 번 더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실제로 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현재 의료 시스템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확률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심지어 이제 제가 어떤 실수를 할 때 뭐 이런 경험을 제가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는데 잘 하던 실수를 자꾸 실패해요. 그뭐 의사들끼리는 표현을 그렇다 손 바꾼다고. 그래서 옆 의사분한테 부탁해서 옆 의사가 그 실수를 해요. 성공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 옆 의사는 더 저보다 기술이 좋은 의사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역의 사례들이 있어요. 그 의사분이 자기 환자 막 하다가 뭐가 안 돼요. 그러면 바꿔서. 저를 호출해요. 그럼 제가 가서 하잖아요. 그럼 돼요. 이게 그런 식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다른 곳 다른 환경에서 검사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만약 암이 아니다 이래버리면은 모를까 그럼 그쪽도 암이 많은 가능성이다 그러면은 암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 제 친지분 중에서 그런 케이스다라고 하면 저는 수술하시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권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병원을 어떤 특정 병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이거를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그 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암 확진 검사가 애매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임닥터 말 들어보니까 이게 검사 진단 과정에 100%라는 건 없다. 이런 걸 감안하면서 최대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심도 있게 상의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